세계를 깨운 왕 16화 20화 16화 사자의 눈을 가진 자. 동시베리아 아무르강 인근. 회색빛 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다. 누군가가 오래된 목조 오두막에서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짧게 깎은 머리, 굽은 등, 그러나 뿜어나오는 묵직한 존재감. 그는 단 한마디도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청동 인장 하나를 꺼냈다. 인장 중앙엔 붉은 사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자의 눈. 고구려의 왕의 인장. 그는 중얼거렸다. 눈이 다시 뜨고 있군. 그의 이름은 소명. 역사학자, 전략가, 고독한 유랑자.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철혈의 대지략가, 연개소문으로서의 생전의 전장을, 그리고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지도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시각 몽골 본부. 류진이 급하게 들어왔다. 지안, 이거 믿기 힘들지만. 그녀는 화면을 돌렸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군 병력의 수상한 이탈 기록, 그리고 전쟁사 박물관 습격 미수 사건. 지안은 그것을 뚫어지게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깨어난 거야. 칸이 조용히 웃었다. 연개 소문이? 맞아. 지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대의 전략적 관점을 다시 조립하고 있어. 류진이 물었다. 우릴 따를까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따르지 않아. 그는 판단하고 나서 움직여.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를 시험할 거야. 그날 밤 지안은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다. 카메라는 흔들렸고 배경은 텅 빈 초원. 하지만 메시지는 단단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꾸는 건 믿음의 연쇄입니다. 누군가가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전염되고 그 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진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검을 든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설계할 줄 아는 자. 당신이라면 어디에 계신가요? 이 영상은 왕들의 눈을 깨우는 부름이 되었다. 그 메시지를 러시아의 작은 산장에서도, 독일의 책방에서도, 인도의 폐허 사원에서도 누군가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오두막. 소명은 영상을 보며 낮게 웃었다. 재밌군. 드디어 진짜 판이 시작됐어. 그는 인장을 품에 넣고 천천히 나무지팡이를 들었다. 이제 사자도 걸어야겠지. 17화. 잠든 군단의 이름들. 흑해 연안 불가리아. 지하 방공호를 개조한 도서관. 사람들은 그곳을 소문서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한쪽 창 없는 작은 독서실 안. 남자는 말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전쟁론 시의 AUSEWITG. 손자병법. 동북아 유적 고지도. 그는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숨결이 바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깨어나고 있었다. 책상 위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연개소. 남자는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군단이 깨어난다. 같은 시각 인도 북부 히말라야 기슭. 어느 낡은 수도원의 불을 밝힌 남성 하나. 머리를 짧게 민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정부가 감시하던 요주의 고위 철학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백제무왕. 당대 최고의 문화 정치가, 전략 설계자. 그는 경전을 덮고 손끝으로 작은 나무판을 문질렀다. 거기엔 고대 백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다시 문화로 싸우겠다. 그리고 일본 큐슈 인근 외딴 사무라이 무도관. 도복을 입은 한 청년이 칼을 휘두르며 정자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조용히 과거의 기운을 되살리고 있었다. 광개토 태왕의 후예, 비의 검자.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기억 속에서 전장의 감각을 느끼고 있었고 밤이 깊을수록 그 칼날은 예리해졌다. 그 모든 조용한 진동을 지안은 느끼고 있었다. 몽골 본부 전략지도실. 지안은 세계 지도 위에 작은 붉은 점을 하나씩 찍고 있었다. 러시아 극동 소명. 불가리아 군사 전략가. 인도 히말라야 문화 정치가. 일본 큐슈 검을 기억하는 자. 응답이 오고 있어요. 류진이 말했다. 이들은 세상의 질서를 읽는 자들이에요. 칸이 중얼거렸다.
이제 군단이 구성되는 건가? 지아는 말없이 지도 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또 다른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내부에서 우릴 지켜보는 다른 눈이 생겼어요. 그림자 정부 내부. 한 요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홍익 영상 3번째 편을 5번 이상 반복 시청 중. 그는 말없이 자신의 파일에 숨겨진 이미지 하나를 불러냈다. 고구려, 태왕, 검은 천사의 날개. 그리고 마우스를 들어 마지막으로 클릭했다. 협력 요청 전송. 본부로 전송된 메일 제목은 단 하나.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조용한 시작이었다. 무너지는 내부의 첫 균열. 그리고 사상 반전의 문.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은 여전했고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이름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소명, 광개토, 무왕, 비의 검자,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더 많은 그들. 지아는 속삭였다. 이제 곧 세계는 그들의 이름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왕들이 돌아온다. 18화 이름 없는 검의 선택. 일본 큐슈 이부스키 인근. 바다와 산 사이에 자리한 작은 무도관.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엔 낡은 도복과 검 하나 그리고 청년 하나가 있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검을 휘둘렀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검에는 전투의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휘두름에는 수천 번 죽고 살아난 자의 감각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지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다. 전장, 붉은 깃발, 말발굽 소리, 그리고 검을 내려놓지 말라는 명령. 그 청년은 기억도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그였지만 지금은 점점 광개토 태왕의 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무도관 앞에 검은 차량이 멈춰섰다. 지안, 칸, 그리고 류진. 세 사람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도장 안에는 조용히 정저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왔군. 지아는 한순간 숨이 막혔다. 말투, 시선, 공기. 그는 확신했다. 이 남자 기억하고 있다. 청년은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는 누구지? 지안이 말했다. 우린 세상을 다시 잇기 위해 모인 자들이다. 그리고 너는 칼을 기억하는 자다. 청년은 말없이 벽에 걸린 목검을 들었다. 칼을 드는 이유가 뭐지? 지아는 한 박자 쉬고 말했다. 지키기 위해. 무엇을? 마음, 생각, 사람.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한참의 침묵.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은 마음을 꺾는 검이 되지 말라였다. 그는 목검을 들고 지안 앞에 섰다. 그리고 물었다. 나의 검이 너의 길과 같다면 너는 날 이길 수 있나? 무도관 안은 폭풍 직전처럼 조용해졌다.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검을 꺼냈다. 실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건 진짜보다 더 뜨거운 의지의 대결이었다. 칼끝이 마주쳤다. 목검이 쏜살같이 들어왔다. 지아는 검을 비틀며 튕겨냈다. 탁탁. 3번의 충돌.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마지막 일격. 지안의 검은 청년의 목검 위에서 살짝 멈췄다. 청년이 웃었다. 처음이었다. 내 검이 드디어 갈 곳을 찾았군. 그날 밤 도장 안에서 4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름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과거 나를 하늘의 칼이라 불렀지. 그래서 불러라. 비의 검자이라.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왕의 군단에. 그리고 비의 검자는 천천히 물었다. 이 군단의 다음 목적지는? 지아는 검집을 조용히 끌어당기며 말했다. 영계소문. 그를 만나러 갑니다. 비의 검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사자의 심장. 그는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텐데. 그 순간 도장 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다. 아무도 없던 공간에서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철혈의 지략가, 곧 움직인다. 19화 사자와의 재회. 러시아 아무르강.
눈발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지안, 칸, 류진, 비의 검자. 4명은 오래된 목조 다리를 건너 산 아래 조용한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소명의 거처였다. 류진이 속삭였다. 그가 연계 소문?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고구려를 움직인 대지략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검증자. 오두막 안. 소명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해두고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무와 눈, 하늘과 돌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초월한 자의 눈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안이 먼저 들어섰다. 그리고 소명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 앞에선 감정도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소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리 가까이 온 건 처음이군.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 지안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준비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명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왜 세계를 바꾸려 하지? 그 한 문장에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안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세상이 먼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멈추고 싶습니다. 소명은 지안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낡은 목함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엔 고대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건 1500년 전의 통합 경로다. 동북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나는 그 경로를 다시 짜고 있었다. 너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너희가 이 경로를 이을 자격이 있는가다. 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자는 언제나 칼보다 마음을 먼저 보았다. 지안은 지금까지 칼보다 마음을 휘둘러왔다. 소명은 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지안을 향해 말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을게.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정을 원해. 그때 너는 무엇을 줄 건가? 지안은 눈을 감았다. 그 질문은 그가 단 한 번도 회피한 적 없는 것.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고통일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서는 힘이 있음을 믿을 겁니다. 그 순간 소명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너희를 시험하겠다. 검이 아니라 전략으로. 세계를 읽는 눈으로. 내가 준비한 전장을 지나야 너희는 진짜 군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류진이 놀란 듯 말했다. 전장? 소명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2주 후 티베트 북부 창탕 고원. 거기서 그림자 정부의 정예부대와 너희 첫 공개 접점이 생긴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나를 설득하든 나 없이 가든. 지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우린 가겠습니다. 소명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군. 그는 뒤를 돌아 창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흩날렸다. 지안은 칸을 바라봤다. 그리고 무언의 결속을 확인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리더십에 대한 시험. 운명을 넘을 자격에 대한 증명. 우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해. 20화 창탕 고원의 전장. 티베트 북부 창탕 고원. 고도 4,500m. 공기는 희박하고 하늘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흙먼지가 휘날리고 바람이 얼굴을 베어냈다. 그날 그곳에서 세계 최초의 비가시 사상전이 열렸다. 지안은 검은 방풍복 위에 홍익 문양을 새긴 깃발을 메고 있었다. 그 옆엔 칸, 비의 검자 류진. 그리고 12명의 정예 연락 요원. 이들은 아직 군대가 아니었지만 의지를 가진 집단이었다. 이 지역 통신 전체 차단됐어요. 류진이 무전을 조정하며 말했다. 그림자 정부 쪽에선 우릴 사상 테러 단체로 규정했어요. 중국, 인도, 러시아 쪽 정보망에서 동시에 차단 명령. 칸이 검을 꺼냈다. 우릴 덮치기 전에 한 번의 압박을 걸겠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주자. 그는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홍익 신호 송출기. 세계 최초의 의식 송신 장비. 이 기기는
전통 미디어나 플랫폼 없이도 주변 반경 10km의 스마트 기기에 감정 기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었다. 류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정말 이걸로 변할까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아는 버튼을 눌렀다. 혼자가 아니에요. 메시지 실시간 송신 시작. 영상과 음성이 퍼지며 산자락 곳곳에 스마트 기기들을 울렸다. 그리고 곧 그림자 정부가 움직였다. 정면 동편 능선. 검은 복장의 정예 병력 40여 명. 전술 드론 4대, AI 추적 장비. 감정 방어 코드가 탑재된 요원들은 홍익 메시지의 전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무의식 반응 억제를 시도했다. 한 요원이 외쳤다. 정신 흔들림 발생. 2개 소대, 울분 반응 증가. 지휘관이 소리쳤다. 신경 쓰지 마. 전방 파괴전 돌입. 총성이 터졌다. 산바람이 찢겼고 지아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비의 검자 동측 방어선. 칸 후방 배후 차단. 비의 검자가 검을 뽑았다. 소리 없이 드론 하나를 가르며 뛰어올랐다. 칼날은 마치 그림자처럼 피하지 않아도 맞을 수 없는 궤도로 움직였다. 팟. 드론 2대 추락. 요원 3명 접근 포기. 칸은 돌무더기 뒤로 몸을 숨기며 압박해오는 특수병력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태무진의 전투 감각이 깨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류진이 외쳤다. 정신 파동 증가. 메시지 감응 반응 폭등 중.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됐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포탄이 날아왔다. 폭발음 매캐한 연기. 흙먼지 사이로 한 명의 연락 요원이 쓰러졌다. 지안이 달려갔지만 그의 손끝에서 이미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요원의 눈이 흔들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괜찮아요.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상이 이제 다시. 숨이 끊어졌다. 지아는 말을 잃었다. 한동안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칸이 다가왔다. 피로 얼룩진 얼굴로 조용히 물었다. 이게 너의 길이냐?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요원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누군가가 살아야 한다면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는 데서 죽어야 할 수도 있어. 그날 밤 창탕 고원의 전투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다. 그림자 정부는 퇴각했고 홍익 메시지는 반경 200km 이내에 퍼졌다. 하지만 지아는 다시는 이전의 지안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탁자에 앉아 다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껴안는 법. 그리고 작은 문장 하나를 더 적었다. 그를 위해 나는 절대 가볍게 웃지 않겠다.